자, 행정조직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조직법 부분을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뭐 행정조직법이 이렇게 되었다 또는 행정조직은 이런가 보다 라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행정법을 공부할 때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행정법의 모든 부분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행정조직법의 이 논의는 행정소송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된다. 또 행정작용법의 이 부분은 행정소송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게 행정소송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염두에 하고 머릿속에 공부를 한다면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좀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행정조직법부터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이 행정조직법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 피고적격과 관계가 제일 깊어요. 그래서 그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행정조직법 파트. 자, 우리 책으로는 제13페이지죠. 자, 보면 행정조직법에서 이제 행정의 당사자가 이제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가 나오고 행정주체가 대부분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처럼 직접 움직일 수 없는 법인이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중간에 매개 삼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행정주체 아래 행정객체, 그 상대방의 행정객체 그리고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를 연결해주는 행정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구성하지만 행정주체가 직접 활동 못하니까 중간에 매개체로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행정기관 중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또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따로 불러요. 자, 정리해보면 자, 이쪽에 행정물권 행사는 행정주체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의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객체에서 행정주체는 보통 이제 뭐 국가라든가 국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이죠. 자치단체. 그 다음에 행정객체는 보통 뭐 우리 같은 국민인데 이 국민이라는 것은 뭐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도 들어가지만 또는 법인도 들어가죠. 법인 중에 사법인, 공법인은 행정주체로 집어넣을 거니까 일반 주식회사 같은 사법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객체가 되죠. 물론 깊이 가면 행정객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일단은 행정객체는 국민이나 즉 자연인으로서 국민 또는 사법인으로서 국민을 칭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행정주체가 대부분 직접 활동을 못하는 공법인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도구가 필요한데 즉 도구, 기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행정기관이라 부르고 그런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 즉 할 건지 말 건지 뭘 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결정하고 이걸 밖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특별히 행정청이라 부르니까 이 행정조직법 파트에서 가장 핵심은 행정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인 행정객체가 누가 되고 그 매개체로서 이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행정객체에게 전달해주는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 볼게요. 자, 거기 먼저 행정주체. 자, 행정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나 의무를 가진 당사자로서 기억할 것은 누가 있는지 보세요. 일단 국가. 그 다음에 뭐 서울시라든가 뭐 서초구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영조물 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 뭐 이른바 기타 공공단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공법인을 보통 이제 행정주체라고 부른다. 행정주체. 따라서 우리 같은 자연인, 그 다음에 일반 주식회사 같은 사법인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행정객체가 되는 거지 행정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지만 그런 예외는 우리가 특별히 공무수탁산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연인 또는 사법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긴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각종 공사나 공단, 그리고 행정객체는 우리 같은 자연인 또는 일반 주식회사 같은 사법인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같은 자연인 또는 사법인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공적인 권한을 위탁받으면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불러가지고 특별히 행정주체로 취급해주기도 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행정주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주체에 대해서 자, 들어가면 종류.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뭐 일본이면 일본국, 그런 국가가 있죠. 국가가 대표적인 행정주체. 그런데 이런 국가는 직접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법인이기 때문에 관념체지 직접 움직이거나 직접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국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로서 국가의 기관, 행정기관을 쓰죠. 그런 기관이 뭐 대통령도 있고 각부 장관도 있고 청장도 있는데 각각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밖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그런 애들을 따로 불러서 행정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행정청은 좀 이따 따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공단체가 있어요. 공공단체. 이 공공단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타 공공단체가 있어요. 자, 먼저 자,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공법인, 우리가 이런 애들을 공공단체라고 부르고, 그런 공공단체는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에 공공조합, 뭐 공공재단, 영조물법인, 이른바 각종 공사나 공단 또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등이 이런 기타 공공단체에 해당할 거예요. 자, 먼저 다 두 번째 문단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이런 공공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이걸 행사하면 공공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성도 갖고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항고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되기도 하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도 피고가 된다.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먼저 지금은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행정권 행사할 때 그 자체가 행정주체면서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같이 갖는다. 요 문구 잘 밑줄 쳐놓고,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다만 공공단체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 즉 서울특별시라든가 서초구가 독립된 하나의 법인으로서 행정주체, 그리고 그런 서울시의 대표로서 서울시장, 뭐 서초구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초구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돼가지고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을 구분해서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별개로 취급하는 게 이게 국가하고 취급이 유사하다. 그래서 국가는 보통 국가라는 관념체가 있고 직접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활동 못하니까 행정청을 따로 둔다. 이런 관념인 거죠. 자, 공공단체 중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자주 보는 거죠. 일정한 구역, 뭐 서울특별시면 서울시, 또는 뭐 서초구면 서초구, 또 뭐 동작구면 동작구, 일정한 구역에서 그 주민을 상대로 어떤 고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구역, 주민, 고권적 지배권, 이 세 가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주체 일종이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또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주체 일종이다. 그리고 네 번째 줄, 자 체크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배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즉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또 하나 체크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서초구청장, 뭐 서울특별시 의회 같은 그에 속해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행정청으로 돼가지고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다. 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국가하고 모양새가 똑같다. 그래서 국가도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을 분리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즉 행정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청으로서 뭐 서울특별시장을 법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즉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에 속해 있는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내용이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공공조합 볼게요. 공공조합. 사실 뭐 여러분에게 공공조합하고 공공재단하고 영점을 법인을 뭐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그냥 다 묶어서 공공조합, 공공재단, 영점을 법인 다 묶어서 그냥 기타 공공단체. 그래서 요 셋을 묶어서 뭐 기타 공공단체 또는 뭐 책에 따라서는 뭐 공법인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 공법이라는 용어는 좀 조심하실 게, 이 공법인은 넓게 쓰면, 공법인은 다시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잠깐 이거 안 보이죠? 다시 좀 굵게 할게요. 자, 이 넓은 의미의 공법인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줄여서 지자체를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까지 다 포함한 게 넓은 의미의 공법인이고, 별 수식어 없이 그냥 공법인 그러면 협의의 좁은 의미의 공법인인데, 협의의 공법인은 우리가 맨 밑에서 배우는 요거 기타 공공단체, 그래서 공공조합과 공공재단과 영점을 법인까지를 기타 공공단체라 하는데, 얘네들을 그냥 공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뭐 책에서 공법인 그러면 이게 넓은 의미로 쓴 건지 좁은 의미로 쓴 건지 유념해보고, 특별한 설명 없으면 보통 특별한 설명 없으면 좁은 의미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보통 공법인 그러면 기타 공공단체를 칭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공조합. 그래서 공공조합에는 여러분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공공조합은 중요한 게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이 두 가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그냥 조합이 만들어지면 행정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가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설립인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이거 조건부예요.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그냥 사적 단체일 뿐이고,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뭐 시군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제서야 행정 주체성을 갖게 돼가지고 그제서야 어떤 행정 주체로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립인가란 말을 적어놓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행정 주체가 된다. 그밖에 뭐 대한변호사회, 뭐 대한약사회, 대한법무사회 뭐 등등도 있겠고, 내려와서 공공재단에서는 특별하게 기여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영점을 법인으로 가가지고 한국방송공사, 뭐 서울대학교, 뭐 등등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있는데, 보통 한국방송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받으시되,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통 LH 공사를 하죠. 그래서 LH공사에서 L은 랜드, 토지, 그 다음에 H는 하우징, 주택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원래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따로따로 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공사라고도 하죠. 이런 애들도 이제 같은 영점을 법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를 수탁받은, 받을 숫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른바 공무수탁 사인 하는데, 나중에 행정법 강론에 가가지고 토지 수용 파트를 공부하실 때 사업 인정을 받은 민간기업,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민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도록 사업 인정을 받은 민간기업, 우리가 이런 애들을 특히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뭐 행정법 총론할 때는 거의 볼 일 없다가 행정법 강론 가서 토지 수용 파트를 공부할 때 토지보상법 20조에 따라 사업 인정 받은 민간기업이 대표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의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거기 꿀팁에 가면 법인의 설명이 있죠.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나누고, 법인은 왜 만들어졌고, 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놨으니까 꼭 행정법, 특히 법학 자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민법조차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이 법인에 관한 설명 잘 공부하셔가지고 법인과 자연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지, 법인을 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행정기관 그리고 그중에 행정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